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날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젊을 땐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은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생활 자금이 필요할지 그리고 의료비 지출을 생각한다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노후 연금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꼭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뉴생생 종합건강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까지 함께 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 준비해보시고 보험 점검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알아서 이익을 내주는 노후의 연금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지웅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대부분 보험사나 은행, 증권사를 통해서 연금 많이 준비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많은 연금 중에서 내가 가입만 하면 알아서 많은 이익을 내줄 수 있다는 연금 오늘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65세 또는 75세라고 제가 기록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정년이 아무리 길어도 65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75세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좋아서 일을 하는 것과 생계 때문에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조기에 퇴직하시고 노후 준비한 연금을 가지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계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시청자님께서는요, 미혼기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신혼기 또는 출산 양육기에 있을 수 있고요, 자녀에게 학자금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이런 시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돼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시켰거나 이런 시기에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은퇴를 즐기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모든 인생은 이렇게 절차를 따라서 이 순서대로 보통 진행이 되는데요. 저축 가능한 기간이 있고 지출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내가 노후 생활 기간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든 간에 어느 시기에 있든 간에 내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인생이 이렇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긴 세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큰 행복을 준비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노후에는 크게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요, 돈 없이 오래 사는 장수 리스크입니다. 돈이 많고 풍요로우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돈은 없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는요, 자산 고갈.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때그때 일을 해서 벌면 있고 또 일 안 하면 없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이런 자산이 고갈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의료비 리스크입니다. 오래 사는 어떤 기간 때문에 우리가 의료비가 언제 지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목적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대안을 크게 오늘은 여러분에게 해결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장수 리스크에 대한 것은요, 평생토록 소득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 두 번째는요, 내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고 항상 돈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이런 준비.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리스크를 대비해서 내가 항상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는 이런 자금, 이 세 가지를 크게 이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의 연금을 얼마 정도 예산을 하고 준비하면 좋을까? 지금 쓰기에도 바쁘고 부족한 것 같은데 내 긴 노후가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필요할까 알면 좋겠죠. 우리가 보통 평균 수명이요. 여성은 90세, 남성이 84세를 육박하고 있고 이제 100세 시대라고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는요. 평균 기대 수명이 87세입니다. 적어도 90세까지 산다 가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평균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은퇴 이후에 60에 은퇴를 하든 65세 은퇴를 하든 우리가 90세까지 준비한다라고 보면요. 아주 최저로 잡았을 때 월 180만 원씩만 아주 기본 생계만 잡았을 때도요. 25년을 살기 위해서는요. 5억 4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면 이 돈은 별도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과 별개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셋째로 우리가 건강한 수명은 66세인데 우리가 아프면서 병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기간이 약 20년이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의료비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 아프면서 사는 이 기간까지 계산한다면 우리 생애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준비할 때는요. 어떤 것을 원하는가 바라는 연금이 있죠. 똑같은 연금이 아니고 나는 이런 조건 5가지 정도를 준비하면 크게 무리가 없이 내가 노후에 풍족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첫째, 종신토록 지급이 돼야 되죠. 내가 90을 100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월급처럼 평생토록 나에게 월급을 주는 이런 연금 준비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내가 얼마간의 이익을 내든 간에 세금이 없으면 좋겠죠. 여러 가지 세금이 상당히 높아져서 살기 힘든데 연금까지 세금을 낸다면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세금이 없는 비과세 연금이면 좋겠고요. 셋째, 내가 연금을 단 1, 2년에 드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준비하시고 평생토록 거치하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 복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기대까지 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낸 원금과 이자가 다시 한번 재투자돼서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복리효과까지 누리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 의료비가 지출될 수도 있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나는 돈을 현금으로 뺏을 수 있는 이런 인출 기능까지 갖추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고 알아서 내가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변액보험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5가지가 충족할 수 있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3가지 노후 리스크까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해내고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최근에 변액연금이 위험하다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가입하셨습니다. 업계에 가장 많은 연금이 바로 투자형 변액연금인데요. 이 변액연금은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때그때 단기로 단발성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해지해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을 가지고 가야 많은 이익을 그때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데요. 이 펀드 변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펀드가 수십 가지의 펀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펀드 변경을 통해서 위험을 해지할 수 있고요. 둘째는 자동으로 내가 알아서 3개월, 6개월, 1년 주기로 내가 설정한 펀드가 알아서 다시 합해서 다시 나누고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이런 자동 재배분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에 주식이 좋을지 어느 시점에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오르락내락하는 시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매월 일정하게 월납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편입비율을 자동했는데 공격형과 중립형이 있는데 내가 이익이 난 펀드만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중립형은 많은 펀드 중에서 마이너스 수익만 빼고 이익이 난 것들만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방법도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자동이전은요. 내가 이익이 일정 부분 났었을 경우에 채권형으로 펀드를 자동으로 조금씩 이전을 해서 원금을 보존하면서 안정을 지키는 이런 기능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펀드 변경을 통해서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주목할 만한 것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AI입니다.
우리가 알파고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지만 기계가 더 많은 기능, 더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요즘 최근에 모든 부분에 AI 기능이 도입되어서 인공지능 펀드 기능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서 여러분들의 연금을 더 많이 수익 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요, 인공지능 펀드 리밸런싱인데요. 만약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에 준하는 퀀트 로직을 기반으로 해서 펀드를 알아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수익을 내주고 알아서 분석을 해주는 건데요. A라는 펀드를 선택을 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요. B와 C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펀드로 지금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분석을 해서 옮겨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펀드계의 알파고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변액보험을 알아서 척척 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펀드 관리를 우리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변액보험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AI 기능이 알아서 해주는데요. 펀드 분석을 통해서 펀드를 유리한 쪽으로 변경을 해드리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도 알아서 이 시장 상황을 전부 분석을 한 다음에 좋은 펀드를 골라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그리고 챗봇 기능을 통해서요. 1:1 상담까지 해서 우리 가입자와 함께 더 좋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탑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 기능이 있는 이런 연금과 그냥 알아서 해주는 연금과는 나중에 수익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가입하신 모든 연금은요, 내가 지금 가입하나 10년 전, 20년에 가입했으나 연금을 수령할 시점에 가면은요, 항상 이 공시이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그 나이, 시중금리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를 냈든 20%를 냈든 내가 많은 수익을 냈다 할지라도 연금 수령한 시점에서는요, 시중금리로 전환해서 여기서 매년 연금을 이렇게 수령하고 주기 때문에 이 금리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에 보면은 최저 보증 금리 또는 확정 보증이라는 것을 기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입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연금은요, 최저 보증이 0.5%에서 1%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10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연금 수령 시점에서는 이 금리로 분할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시청자님들이 갖고 계신 연금들은 시중금리로 받게 되니 오늘은 제가 실적배당형 연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실적배당형 연금은요, 최저 보증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낮은 시중금리가 아닌 굉장히 높은 지급률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특히 연금을 봤었을 때요,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연금을 언제든지 가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평생토록, 종신토록 수령을 하려고 가입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는 계속 납입을 하시는 시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50이든 60이든 40대 이후에 언제든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은퇴기에 맞춰서 65세가 됐든 뭐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60이든 65세는 원하는 시점을 골라서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요, 이때 최초에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도요, 주식과 채권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오르락내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내가 500만 원을 연금을 수령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이때 받고 그 다음에 또 수익이 오르락내락 할 텐데 그 다음 1년 후에 봤더니 수익이 많이 안 났어. 그러나 내가 최초에 받은 연금이 500만 원이었다면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더라도요, 직전에 받은 연금을 보장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났다면 많이 난 만큼 수익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계단 형식이라 해서 스텝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받은 연금 이하로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노후에 많은 것들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받은 연금 이하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최고 300%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은 최고 상한가가 300%이기 때문에 계속 오르락내락 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스텝업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좋은 연금입니다. 그러면 가입 조건은요, 연금 지급 나이는요, 45세부터 85세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인출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월납과 일시납 두 가지.
일신학 같은 경우는 일시금으로 예치해놓고 다음 달부터 바로 평생 받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나이가요. 75세 이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최저연금 적립금을 보증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또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연금이 개시 시점에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평생토록 나눠서 원하는 시점에 지급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봤었을 때 그 수익 난 걸 가지고 표준체형으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요. 4%에서부터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이 지급률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0.5%에서 1%는 공시율이지만 여기에 나온 지급률은 확정입니다. 이 지급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많은 수익을 내서 모았던 연금이 여기 지급률로 예를 들어서 65세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하시면요. 1억이 적립금이다라고 하면은요. 510만 원씩 평생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지급률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455만 원부터 평생토록 수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이가 들면 혈압이나 당뇨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거의 80% 가까운 사람들이 유병자로 전환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상인 사람들은 표준체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지만 연금 내가 수령할 시점에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거나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더 많은 연금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 65세에 만약에 연금을 아까 1억 기준 했었을 때 510만 원 했다면요. 569만 원을 수령한다는 거죠. 당뇨일 경우에. 혈압 같은 경우는 여성 같은 경우는 당뇨일 때 489만. 이렇게 표준치가 우리가 원래 받기로 된 연금이지만 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더 많은 연금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연금에는 없는 이런 좋은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80세 안에 연금을 선택하실 때도요. 늦게 수령할수록 지급률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늦게 수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동일하게 나이가 들수록 혈압과 당뇨가 발병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연금. 그렇죠? 이 부분인데요. 네, 훨씬 더 많은 연금. 남성 같은 경우 당뇨일 때는 840 그리고 고혈압일 때는 750 이렇게 동일한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이 지급률은 변동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지금 가입하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 지급률은 확정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로요. 제가 30만 원씩 월 연금을 가입했었을 때 얼마나 수령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저 연금 10만 원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물론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가능하시지만 최저로 부담 없이 10만 원을 설정을 하고요. 여기에 추가 납입을 20만 원을 해서 월 30만 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예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나이를 불문하고 전체 내는 보험료는 3,600만 원이 되는데요. 70세 시점에 만약에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하면요. 이 적립금이요. 네, 30세에 가입하시면 1억 2천 정도 되시고요. 40세, 50세 같은 경우는 8천, 5천 약간 늦게 시작해서 70세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적립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여성이 30세 때 30만 원씩 내서 1억 2천을 가지고 7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요. 표준체로는 633만 원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일 경우는요. 671만 원이고 당뇨일 때는 693만 원입니다. 그래서 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찍 가입할수록 적립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남성 같은 경우도요. 여성보다 조금 더 연금이 많은데요. 동일한 적립금을 가지고 남성 같은 경우는 30세에 가입하면 701만 원씩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데 당뇨라면 802만 원, 고혈압이면 772만 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연령대별로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찍 가입하실수록 더 많은 적립금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납입은 현재 2배까지 가능하고요. 제가 그래서 10만 원에서 2배인 20만 원을 추가 납입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인출을 통해서 활용하시고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지급률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암이나 고혈압, 당뇨 질병이 있어도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고혈압과 당뇨 유병자에게 더 많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가입하면
그렇죠. 확정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연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혈압 당뇨가 현재 발병률이 높아서 많은데요. 그런 분들도 가입하면 이 부분은 정말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12% 정도, 당뇨는 18% 정도 표준체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인공지능 펀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펀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한 번 받은 연금이 여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안정적인 연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다. 내가 펀드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도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계가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금을 어디다가 거치해서 많은 노후 준비를 할까? 어떻게 수익을 불릴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수익을 내주는 이런 연금, 여러분에게 더 풍요로운 노후를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영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만 해두시면은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수익을 내준다고 하니까 정말 똑똑한 연금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5세만 넘지 않았다면은요, 어떠한 병력이 있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이 더욱더 확정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여러분들 멀리 보시고 노후 준비 든든히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위한 각종 보험 상품들 여러분들께 추천도 드리고 그리고 도움도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와 문자 연락 바로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전문가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남선희 전문가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분께서 좀 가입해 놓으신 증권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납입 기간은 다 끝났고요. 보장받는 기간만 남은. 예. 최근에는 이제 좀 보기가 드문 보장 내용이 좀 알차게 구성이 돼 있던 생명사 증권 준비했습니다. 한번 네. 꼼꼼히 살펴볼까요? 네, 내용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네, 보험의 제목은요. 유생생종합건강보험이고요. 19년 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2000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지금까지 유지를 잘 하셨고 이제 증권을 꺼내봤다는 거는 그동안 건강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의 연령이 가입을 하셨을 때 연령이 45세 남자분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증권 소개해드릴 때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은 배우자님으로 잘 해놓으셨습니다. 잘 돼 있네요. 네.
저희가 생명사 증권을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주 계약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로 특약이라고 이렇게 작은 제목들이 쭉 나열이 돼 있죠. 예. 돈을 내는 기간, 납입하는 기간 10년이고 보장을 받는 기간은 3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납입 기간 다 끝났고요. 35년간 보장을 받는 건데 80세 보험이 이제 만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요. 예. 어떤 보장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19년 전이면 이 당시에는 일단 100세 네. 만기 보험이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거의 이제 없는, 가장 예. 최장 기간으로 선택을 잘 하신 분이세요. 예. 네, 80세 만기 제일 잘한 거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희 조선시대 역대 임금님 27분의 평균 수명 예. 몇 세인지 아세요? 오,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오래 안 살았으니까 그렇죠. 한 5, 60 정도 됐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46.1세라고 아, 그래요? 해요. 네. 그렇기 오, 때문에 예. 아마 19년 전에 가입하신 이 보험의 최장 기간 80세 만기는 비교적 선택을 굉장히 잘 하신 것으로 이때 당시에는 그렇죠. 잘 가입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펴볼 내용은요. 네. 주계약부터 해서 제가 특약 중에서는 2가지 항목만 3가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주계약하면은 보장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안에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질병 치료비, 상피내암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까지 4가지가 있거든요. 질병 치료비,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내용을 살펴보면요.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진단비입니다. 암, 예.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매월 50만 원씩을 2년간 지급을 받습니다. 생활비 형태로 지급을 받는 예,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주목할 점은 가입 당시 암에 대한 진단은요. 갑상선 암도 일반 암으로 똑같이 보장을 받던 시기예요. 그리고 예. 생명사 증권을 보다 보면 뇌출혈 보장으로 돼 있는 것이 참 많았는데 이 증권 안에는 뇌졸중으로 되어 있어서 뇌경색도 보장이 되던 그렇기 때문에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을 받게 되면 50만 원씩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각 해당되는 것을 한 번씩 지급을 받는 부분인데 일시금으로 요청을 하시면은 1,200만 원 이렇게 진단금 형태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선택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주계약 안에 제일 첫 번째 항목에 3대 진단비가 어떻게 보면 1,200만 원씩은 확보하고 있는 셈이시죠. 예, 그 다음에는 주계약 안에 2번째 항목 이제 수술비인데요. 수술비 안에 성인병, 관절염, 상피내암 이렇게 있거든요. 최근에 가입을 하는 보험도요. 수술비 항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인병 수술비 막연할 수 있거든요. 성인병에 해당되는 질병이 무엇일까? 어떤 수술할 때 보장이 될까? 살펴보면 암,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부터 해서 쭉 신부전증까지 이렇게 성인질환으로 나열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암도 성인질환으로 돼 있다는 거죠. 요즘 보험 가입하실 때 암 수술비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긴 들어있네요. 네, 수술비 항목에 오. 암부터 시작해서 예. 이렇게 신부전증까지 성인병 수술비로 와. 들어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또 볼 예, 수가 요즘 있고요. 전문가분들이 수술비 참 유용하다라고 하시는데 네. 암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유리한 거 가지고 그렇죠. 계시네요. 별도로 수술비 준비 안 해도 예. 이 안에 성인질환 수술비가 암부터 해서 모두 해당이 됐고요. 예. 이제 특약 중에서도 제가 이제 2가지 정도를 짚어볼 건데 응급치료비 특약입니다. 요즘에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손해보험사에 응급실 내원비 이런 보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응급실에 가면 보장이 되는 건가? 현재 가입하는 예. 것은 네, 그렇습니다. 응급실에 갈 때 방문을 하면은 네. 그때 금액을 받는 네, 건가요? 응급 환자였을 때도 받고 혹시 비응급이지만 병원 시간이 뭐 토요일 같은 경우는 1시, 2시 이후에는 종료가 예. 되잖아요. 그 이후에 방문을 하면 비응급이 되겠죠. 방문하면은 응급실 내원비가 지급되는 현재 보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제목이 거의 흡사해서 혹시 예. 응급실 내원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 위로금주로 한 사고에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예. 응급치료비. 그때 당시 응급과 지금의 응급 보장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 특약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앞서 플랜 A 시간에도 짚어드렸지만은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뭐 120세 시대도 맞아요. 예상을 하고 예. 있고요. 또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병이 있는 채로 또 오래 살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최근에 치매보험, 간병보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증권 안에 간병 이런 글자가 써 있으면 예. 좀 유심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병 상태가 됐을 때 10년 동안 120만 원을 받는다? 이거는 어떤 간병 상태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돼야 될까? 살펴볼까요? 네, 살펴보면요. 침상 주변의 보행을 내가 혼자 걸을 수 없어야 되는 것이 기본 항목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옷을 입지 못하거나 목욕을 못하거나 음식을 못 드시는 이런 상황이 두 가지는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예. 180일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간병 상태로 보고 10년 동안 120만 원씩을 지급받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증권 안에 또 보시면은 이렇게 뭐 별표 처리해서 건강 축하금은 뭐 약관을 참조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예. 약관을 보시나요? 봐야 되는데 사실 그쵸? 이것까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19년 전에 가입한 증권인데 예. 약관까지 이렇게 네, 지금 오늘 한번 다시 짚어드리면요. 예. 약관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비는요. 혹시 성인병원으로 내가 장기로 입원을 했을 때 혜택을 받는 건데 30일 이상, 121일 이상,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예. 이렇게 장기로 혹시 입원을 하는 경우라면은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뭐 입원 일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200만 원, 700만 원, 1,700만 원 일시금으로 목돈으로 한번 지급이 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생활비 참고사항은 약관을 꼭 찾아보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요. 건강축하금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만기가 되면 80세에 내가 생존을 하고 있으면 기존에 아무리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던 안 하던 상관이 없고요. 80세에 내가 살아만 있다면 주계약 보험료의 80%에서 100%까지는 다시 돌려받습니다. 네, 그런데 예. 돌려받는 금액이 가입했을 때 연령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이분은 45세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냈던 주계약 보험료의 90%는 예. 80세에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장 내용도 적절하게 뭐 진단비나 수술비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만기가 돼서 80세에 좀 돌려받는 부분까지도 있었다. 이 부분은 약관상에서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증권 안에는 3대 진단비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받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진단금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했던 보험이고요. 입원비라든가 또 혹시 장기 간병의 상태가 됐을 때에는 좀 더 크게 보장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80세까지 보장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보완이나 준비가 좀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요. 이 상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똑같은 제목으로 여러 번 상품이 개정이 되고 약관의 내용이 바뀌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초에 나왔을 때 보장이 굉장히 좋았던 이런 보험료 대비 내용은 좀 알차게 구성이 돼 있던 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증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남선희 전문가님 모시고 뉴생생 종합건강보험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무려 19년 전에 남성분께서 가입을 해두신 증권이었는데요. 열어보니까 아주 희소성이 있는 좋은 보험이었습니다. 보험료 대비를 했을 때 보장 항목들이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장롱 속의 보험 증권을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보험이 보물 같은 증권인지 아니면 그 안에 좀 문제가 숨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걸려온 전화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락 되셨는데요. 자, 어떤 네네. 고민이 있으셔서 좀 연락을 주셨을까요? 아니, 아들 앞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예.
네, 이게 지금 저희 아이 걸로 이제 종신이랑 뭐 실비랑 해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예. 요번에 이제 취업이 됐어요. 예.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니까 좀 저축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예. 아무래도 뭐 초봉이 센 것 같진 않아서 아. 그래도 좀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렇게 있는 걸로 해서 좀 활용할 예. 수 있고 뭐 이런 방송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네, 여러 가지로 일단, 좀 확인이 네, 필요하신 이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는 예. 게 좀 좋을지 몰라서 한번 네, 연락 너무 잘 주셨고요. 일단 아드님 네. 취업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아, 네네. 이제 뭐 아드님이 이거 증권 들고 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종신보험 가지고 계신데 아드님께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셔서 좀 준비를 주셨을까요? 아니 뭐 옛날에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아는 지인이 지인분께서 해놓으면 추천을 나중에 해주셔서요. 뭐 연금도 받고 다 여러 가지 쓸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아드님이 올해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26, 그러니까 만 나이로 한 25인 거예요. 20대 중반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특별한 가족력이나 좀 챙겨주고 싶은 보장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외가 쪽이 예. 조금 이제 혈관 질환 쪽 좀. 아, 혈관 질환 쪽이요? 네, 심장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저희가 아드님께 잘 물려드릴 수 있도록 김종희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20대 중반이신 아드님의 증권입니다. 2013년도에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20년 납 상품 준비해 주셨고요. 하이콜 종합보험은 100세 만기 상품입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6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자, 아드님이 바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잘 가입돼 있는 건지 필요하다면 보완까지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외가 쪽으로 혈관 질환 쪽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고요. 뭐 연금과 저축 관련해서 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김종희 전문가님 살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더위에 잘 지내셨죠? 아, 네, 많이 더웠어요. 네네. 아드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어머님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험증권을 준비하셨다가 예. 또 취업했다고 해서 이제 넘겨주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니까 정말 행복한 자제분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보내주신 거를 제가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2개 다 유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오, 예.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존에 지금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2013년도에 12만 9천 원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예.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회사의 예정이율이라는 것이 내려가요. 그럼 보험료는 점점 비싸지겠죠. 근데 이제 6년 전에 가입을 하셨을 당시에는 예정이율이 한 3.5% 정도 했었던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 지금 사망보험금 1억을 가입을 하시려면 지금은 이 보험료에 가입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축이나 이제 이런 것도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종신보험에 추가 납입이란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면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박주영 전문가님께서 연금보험 말씀하셨는데 네네.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은 보장을 받으시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노후에는 아드님의 노후연금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통장이시기 때문에 그냥 해지하시기보다는 추가 납입을 적절히 활용을 하셔서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자제분은 똑같은 저축을 하더라도 다른 친구보다 이자 없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하이콜 보험은 2011년도에 의료실비 보험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암하고 뇌졸중, 심근경색 각각 1,000만 원에다가 배상 책임하고 의료실비 딱 기본만 38,000원에 상당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잘 해주셨고 의료실비도 지금 급여, 비급여 나눠져 있고 보장 금액이 줄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지금 거는 어쨌든 입원비의 90%를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전부 다요? 네네, 다 유지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요즘에는 나이 먹는 사람만 아프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질병이 많이 오는데 아드님이 어렸을 때 보험을 가입을 해주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보험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예요. 맞죠? 예. 네. 네. 그런데 작년부터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많이 판매를 하면 리스크가 큰 담보들이 있겠죠. 그죠? 시청자님 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작년부터 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그 보험 한도를 상당히 많이 열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암이나 이런 것들도 유사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기본 암 진단번에 10%밖에 주지 않았지만 3천짜리를 가입을 하면 유사암도 3천이 나가고요. 또 네. 이제 아까 혈관 질환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가입하신 거는 이제 뇌출혈이 가입이 돼 있으세요. 그건 10명 지금 중에 저희 아들 친구가 네.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네. 저희 아이도 이거 있는 거에서는 보장이 돼요? 지금 있는 거 38,000원짜리에서는 1,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0%만 보상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100만 원만 나가는 거라고 보면 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를 더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진단비도 기본 3천을 가입을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갑상선암이라든가 상피내암도 3천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족력을 갖고 계신 뇌혈관 질환 지금 가입하신 건 뇌출혈이 1,000만 원이 있으신데 뇌출혈은 10명 중에 9%밖에 안 돼요. 100%로 봤을 때. 근데 이제 100%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2천만 원과 이제 진단비를 많이 가져가시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니까 수술비를 제가 4천을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진단비 2천에 수술비 4천. 그게 이제 뇌혈관 수술비와 18대, 40대 질병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준비를 하게 되면 수술 1회당 4천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단비랑 해서 6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혈관도 심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에 수술비 4천. 그리고 이제 그 질병 후유 장애라고 해서 내 몸의 노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도 보험료는 한 11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보험사들이 예정 이율이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져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지환급금이 점점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무해지, 저해지 이런 기본형이 있는데 이제 보험료도 이제 해지환급금이 없는 걸로 했을 경우 제가 지금 11만 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기존에 갖고 있던 거는 그대로 어머님이 넘겨주시고 지금 무해지로 인해서 한 11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하시게 되면 진단비와 수술비를 현존하는 보험 상품 중에는 보장 범위를 가장 넓게 준비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11만 원 정도만 추가를 그러면 더. 지금 이제 급여 받으면 한 네. 20만 원 정도 저축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기존에 있던 그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에다가 그걸 그냥 거기다가 합쳐서 넣으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추가해서 지금 12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30만 원 정도 저축하고 보장보험료 11만 원 정도 신규로 준비를 해주시면 거의 그래도 좀 퍼펙트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죠? 네네. 네, 취업하신 아드님 증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보통 문제가 있으면 정리 의견을 드리는데 뭐 종신보험과 그리고 종합보험 모두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족력 사실은 친한 사람한테 예. 받은 거라서 예, 사실은 그래도 조금, 네. 다행히 좋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네, 가족력도 좀 고려를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보험회사에서 보장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추가를 하셔서 아드님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면은 뭐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좀 알차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궁금증 있으면 또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움드리고요. 문자도 하나 열어보죠. 자, 002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만기는 무조건 100세 만기가 좋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예전엔 만기가 짧은 보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뭐 대부분 길어진 것 같은데 남선희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문자를 주신 분께서 30대 여성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새롭게 만약에 보험 준비를 하시는 거라면은 만기는 최대한 길게 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면은 90세 만기 뭐 이렇게 조절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보험 가입할 때 중요한 것이 사실은 보험료잖아요. 그래서 그쵸, 보험료가 100세 만기로 했을 때 90세 만기로 했을 때 10,000원 정도는 보험료 차이가 있거든요. 예. 똑같은 보장을 갖고 가는데 90세로 할 건지 100세로 할 건지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을 보장 분석이라든가 좀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나에게 맞는 보험료를 찾아서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만기는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보완을 생각하시거나 보험료에 좀 부담이 된다면 조절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살펴보죠. 자, 59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5세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에게 보험 점검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보험이 갱신형이라면서 비갱신으로 변경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월 보험료가 많아지지 않나요? 부담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김종혜 전문가님, 비갱신이 좋은 거 아는데 이렇게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어떤 거든 정답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이제 비근한 예로, 최근에 시청자님께서 전화 주셨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분이 48세 여성이었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근데 20년 갱신은 보험료가 15만 5천 원. 앞으로 52년을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25년 납 비갱신은 16만 원. 보험료가 한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니까 25년 납 비갱신은 총 4,9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는데 20년 갱신에 15만 원의 보험료는 52년을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9,70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죠. 그럼 딱 보험료로만 비교를 해보면 갱신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갱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력이라든가 내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빨리 걸릴 것 같다. 내가 가족력도 많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갱신이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나에 맞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0대 후반이 넘어가신 분들은 보험료가 비싸서 갱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45세 여성분이라고 하면 비갱신으로 바꿔보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보험 준비에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춤 상담이 필요한 거니까요. 연락 주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330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암보험은 예전 보험이 더 좋다고 하던데요. 보험 리모델링 할 때 유의할 점 무엇일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자, 남선희 전문가님, 암은 예전 보험이 좋은가요? 그리고 이분께 필요한 좀 리모델링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뭐 막연하게 예전 보험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암보험만큼 또 가입 시기에 따라서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죠. 2007년도 4월 이전에 가입을 하신 암보험이라면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100% 그대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가입하신 암보험에 보면은 소외감이나 유사암 이렇게 좀 명칭이 분류가 되면서 가입한 암 진단비에 10%, 20% 이렇게 분류해서 조금만 받게 되니까 이런 가입 시기, 보장 범위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험사에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크기가 작은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이런 유사암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 이런 보장을 굉장히 조금 확대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암보험을 보완하는 시기는 지금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이면 생식기암이나 대장전망내암도 일반암으로 똑같이 보장이 다 되는 보험사를 찾아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암보험은 예전에 좋았던 상품도 있고 지금 유리한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암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니까 보완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554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7세 남성입니다. 5에서 6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의 종신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제가 나이도 많고 자녀도 없다 보니까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종신보험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형제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종신보험 필요하실 것 같은데 부담이 안 되면서 이분께 적합한 종신보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현명하신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목적이 내가 정확하면 훨씬 더 보험을 선택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해지라고 이제 아시죠? 해지환급금을 주지 않는 그런 종신보험을 선택을 해보시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L보험사나 H보험사에 이제 그런 무해지 종신보험이 있어서 2천만 원이면 한 5, 6만 원 정도에 준비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니면 70세 전에는 보장을 조금 더 받고 그 이후에는 적게 받겠다라고 하시면 5, 6만 원 가지고 보장을 조금 더 크게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보험사를 잘 찾아보시면 지금 원하시는 보장을 잘 준비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따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해지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생각하신 금액으로 충분히 2천만 원 보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유리하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